안녕하세요. 창조와 치유의 숲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신경계에 얼어붙은 트라우마를 호흡으로 치유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요. 내담자분이 상담을 하러 오셔서 자신의 언니가 분노 폭발을 자주 한다고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러면 언니분 호흡을 깊이 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꿈에서 딱 깼거든요. 아, 깨고 나니까 내가 요즘에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호흡을 잘 하고 계신가요? 숨 잘 쉬고 계신가요? 자, 주변 분에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숨도 안 쉬고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저도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요. 숨도 안 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끼어들려면 뭐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해요. 이런 분들하고는 관계를 하고 싶지가 않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숨도 안 쉬고 얘기하시네요. 숨을 좀 쉬면서 얘기하시고 제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 요.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자기 생각이나 고정관념 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1년여 정도 가족 세우기를 공부하면서 그 촉진자 선생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 들은 것은 호흡하세요. 숨을 깊이 쉬세요. 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따지고 판단하면 치유의 여정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런 분들이 숨을 안 쉬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지 못하는 내담자들의 특징은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거나 움직이고 숨도 안 쉬고 그냥 자기 얘기를 주절주절 막 늘어놓습니다. 남편이 어떻고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애가 어떻고 내 상황이 이래서 저렇고. 예. 그럴 때 그런 내담자를 만나면 상담자는 언제나 이 호흡에 집중하도록 해서 언제나 지금 여기 here now 예, 얘 의식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사 자신이 먼저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원칙을 몰랐을 때는 내담자의 에너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그 내담자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오잖아요. 어려운 상황들을. 그러니까 돈을 내고 상담을 받겠죠. 그런 환경들에 매여서 그러면 저도 같이 막 심각한 분위기에 빠져는 거예요. 어쩌나 너무 불쌍하다, 힘들겠다.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같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상담을 한번 하고 나면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상담자 자신이 내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사랑과 호의 속에 머문 상태에서 내 남자를 만나면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이 삶의 자원임을 알게 되는 통찰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상담은 오히려 굉장히 에너지가 솟게 되죠. 예. 특히 이제 상담사나 또 교사 아니면 의사, 뭐 사회복지사 아니면 요양사 분들, 특히 이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힐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호흡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힐러로 일을 하면요, 금방 번아웃이 돼요. 그래서 이 내담자나 환자, 고객에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지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호흡하시는 거. 뭐 상담사의 직업이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누가 뭐 자녀의 고민을 들어준다. 아니면 남편이 회사에서 뭐 굉장히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회사 일을 막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막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안 하면 같이 말려들어서 왜 저 인간은 맨날 불평불만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서 딱 알아차리고 만약에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내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오른편은 내가 서비스하는 자리거든요. 마주보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그 에너지를 내가 다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완전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막 맨날 막 투덜투덜 거린다. 뭐, 막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듣고, 뭐 상사가 뭐 재수가 없고. 그럼 내 오른편에 두시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랬구나. 그러면서 같이 바라봐주면 이 남편은 어때요? 막 그 짜증을 막 이렇게 쏟아냈잖아요. 어딘가에 앞에다. 그럼 나도 같이 봐줬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그냥 치유가 일어나요. 뭐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겠습니까? 남편이 그냥 좀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휘말리지 않으면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트라우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겪는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겪으면 세 가지 반응을 하죠. 네, 첫 번째 뭡니까? 투쟁, 맞서 싸웁니다. 네. 두 번째는 도피, 도망가 버리죠. 세 번째는 얼어붙기예요. 예, 회피라고도 하는데, 예, 얼어붙어 버리면 이게 신경계가 다 마비가 돼요. 특히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으면 어린 아이들은 이 언어적으로 표현도 하지 못하고 인지적으로 인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백직처럼 되면서 이게 그냥 무의식 속에 확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 신경계가 다 마비되어 버리고 얼어붙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성인 아이가 돼 버리죠. 예, 작은 일에 화를 벌컥벌컥 낸다든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불킥을 한다든지, 한마디로 해야 될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화병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방어 기제로 인해서 그 몸 감각이 마비되고 감정이 굉장히 무감각해지게 돼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기억들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런 분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삭제해 버리는 거죠.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한 번 일어난 일은 절대로 이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내가 좀 신경계가 마비된 것 같다. 그 신경계가 마비되면 다양한 신체 질환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불면증, 뭐 만성통증, 알 수 없는 통증들, 고혈압, 뭐 자가면역 질환, 뭐 불안과 공황 증상 같은 것들이죠.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좀 그 숙련된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유 작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일단 호흡을 통해서 한번 자가 치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치유의 기본이 호흡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호흡이 신경계에 얼어붙어 있는 그 트라우마를 녹이냐?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 의학적으로 보면, 그 횡격막 있죠? 우리 몸이 어디입니까? 여기 갈비뼈 밑에, 예, 가로막이죠. 우리 고깃집 가면 갈매기살이라고 먹잖아요. 갈매기살이 진짜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아니라, 어, 돼지의 가로막근, 그걸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횡격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이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배가 고무풍선처럼 부풀게 되죠. 반대로 숨을 내쉬면 횡격막이 쭉 올라옵니다. 자, 이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호흡이 바로 복식호흡이에요. 근데 왜 횡격막이 중요하냐? 이 횡격막에 혈액, 동맥 및 정맥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두 개의 그 압력, 내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어요. 특히 횡격막은 이 뇌의 미주신경이라고 있어요. 뇌에 보면 이 목 뒤쪽으로 연수신경이 흐르는데 이 미주신경, 연수에서 나온 미주신경하고 횡격막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미주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부교감 신경, 신체를 이완하고 심장박동수를 느리게 하고 장운동을 촉진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을 자극하는 호흡을 하시면 정서적, 감정, 그리고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움직이도록 깊이 복식 호흡을 하시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가져와서 마음의 평화와 육체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 호흡과 세로토닌 합성의 그 관계입니다. 자, 하버드 정신의학 저널에서 산소와 우울증, 자살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그 연구팀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체내 산소 부족과 이로 인한 세로토닌
수치 저하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 세로토닌이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효소 활동들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잘 안 하고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울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만 잘해도 예,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거나 병원에 가기 전에 호흡을 한번 깊이 있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호흡을 잘 제대로 하시면 마약성 진통제가 뇌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위모프 메소드 그리고 찬물 샤워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위모프 메소드는 이 독특한 호흡법과 찬물 샤워로 강철 체력이 되는 방법이에요. 찬물 샤워를 하시게 되면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어떤 공격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고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건 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특히 겨울에 하시면 더 정신이 번쩍 나죠. 예. 더불어서 이명프 호흡법을 하시면 그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대마 추출물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같은 물질이 활성화되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한마디로 이 호흡과 찬물 샤워를 통해서 마약을 맞는 것 같은 뿅 가는 아주 기분 좋은 느낌과 활력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마약과 다르게 이 방법은 부작용도 없고 돈도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윗목부 호흡법 방법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윗목부 호흡법을 한 달 정도 한번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면 뭐 그전부터 제가 단전호흡이나 그 지식호흡이 뭐냐면 이게 숨을 오랫동안 참았다가 한꺼번에 내쉬는 호흡이거든요. 이거만 해도 그 윗목부 호흡법과 비슷한 효과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 윗목부 호흡법의 핵심이 과호흡 상태, 즉 그 숨을 깊이 많이 들이마셔서 산소 농도를 엄청 높이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단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체내 산소 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그 의목부 호흡법과 비슷한 효과를 제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떻게 호흡이 이 신경계에 얼어붙어 있는 트라우마를 이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호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같이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